20cm도 안 됐어요. 아니, 어쩌면 10cm? 제 숨결이 그녀에게 닿을 만큼, 그녀의 숨결이 제게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입술이 보였어요. 그녀의 입술이요. 조금 벌어진, 숨을 쉬기 위해 열린 60대 해수와 30대 다솜의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신일, 잿빛 아침의 남자.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제 삶에 어떤 온기도 주지 못했죠.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 아침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 아침에요.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미소가 담긴 이제는 빛바랜 사진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작은 천 조각으로 액자를 닦아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요. 마치 그렇게라도 해야 아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혼잣말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언제나처럼요. 제 목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부딪혀 되돌아왔을 뿐이었어요. 그 메아리조차 외로웠습니다.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렸어요. 62의 몸은 아침마다 이렇게 제게 나이를 상기시켰죠. 좁은 원룸 아파트는 제 삶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린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우유 하나, 김치 한 통.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빵 조각이 전부였죠.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물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작은 감각조차 제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요.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5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골목길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었죠.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쓴 향이었어요. 설탕도 크림도 넣지 않았으니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달게 마셨었죠. 아내가 여보, 이렇게 쓴 거 마시면 속 안 좋아요라며 꼭 설탕을 넣어주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단맛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혼자인 삶에는 쓴맛이 어울렸으니까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며칠째 쌓여있을 청구서들을 가져와야 했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낡은 회색 셔츠에 검은색 면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제가 아는 정혜수가 아니었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복도는 언제나 이렇게 을씨년스러웠죠. 낮인데도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다들 낮에는 나가고 없었으니까요. 한층 내려갈 때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미끄러질까 봐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균형 잡는 게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돌아가도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1층 우편함 앞에 섰습니다. 금속으로 된 우편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제 것은 맨 위쪽이었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요즘 들어 손 떨림이 심해졌었거든요. 열쇠를 넣어 돌리는데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관심 없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삶에요. 제 삶도 버거운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제 바로 뒤에서요. 실례합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오랜만에 듣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35쯤 되어 보였죠.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요.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래서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눈빛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너무 조용한 눈이었죠. 마치 오래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의 눈 같았어요. 슬픔과 외로움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저처럼요. 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거칠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말을 섞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목소리 내는 것조차 낯설었거든요. 아, 저기. 우편물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늘고 하얀 손이었어요. 손톱이 짧게 정돈되어 있었죠. 손에는 제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손가락 끝이 스쳤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온기가 느껴졌어요. 사람의 체온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감각이었죠.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작은 접촉이 제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뭔가를요. 저도 이 건물 사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었어요.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죠. 그런데 그 미소가 외로워 보였어요. 혼자 웃는데 익숙한 사람의 미소 같았습니다. 저는 밖에 잘 안 나와서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한다솜이에요. 3층에 살고 있어요. 다솜. 이름이 특이했어요. 따뜻한 이름이었죠. 정혜수입니다. 이름을 말하고 나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이름을 말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아내가 죽은 뒤로는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저를 봤어요. 관찰하듯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저를 본다는 게 낯설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목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순간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아, 이건 그냥 좀 뻐근해서요. 며칠 전부터 목이 뻐근했었어요. 잠을 잘못 잤나 싶었는데 계속되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았는데 티가 났나 봅니다. 자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파스 붙이세요. 제가 하나 사다 드릴까요? 저 마침 약국 가는 길이거든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그냥 이웃길이요. 이웃길이. 그 말이 가슴 한편을 간지렸습니다. 이웃이라. 저한테도 이웃이 있었나요? 그녀가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엔 눈까지 웃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눈빛이었죠.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거절해야 하는 건지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몰랐죠.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호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잊어버렸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몰랐던 걸 수도 있죠. 그럼, 나중에 뵐게요, 혜수 씨. 혜수 씨,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도 존댓말로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왜 저한테 존댓말을 쓰는 걸까요? 그녀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벼운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계단 난간을 잡은 손이 보였어요. 그 손이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우편물도 잊은 채로요. 그저 방금 스친 손끝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서요. 고개를 들어 그녀가 올라간 계단을 봤어요. 이미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요. 그녀의 향기 같은 게, 아니, 정확히는 향기라기보다는 기운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요. 제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두근거렸어요. 아주 약하게요. 오래전에 멈춘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우편한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거웠는데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똑같은 공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요. 아니면 제가 달라진 걸까요? 소파에 앉아 우편물을 펼쳤습니다. 전기세 고지서였어요. 하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녀가 생각났거든요. 한다솜이요. 왜 저한테 말을 걸었을까요? 왜 파스를 사주겠다고 했을까요? 왜 제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불렀을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제 삶을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그 젊은 여자가 제 죽어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거라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조금 더 밝아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제 눈이 밝아진 걸 수도 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뭔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배고픈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귀로는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으니까요. 한다솜.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러 번요. 이상했어요. 방금 알게 된 이름인데 벌써 익숙한 것 같았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누굴까요?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봤어요. 화면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봉투 같은 거였죠.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혜수 씨.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보다 더 밝게요. 아, 다솜 씨. 파스 사왔어요. 손에 든 약국 봉투를 보여줬어요. 정말 사오셨어요?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약속? 약속이라고 했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아니, 사실은 기억나요. 그냥 누군가 저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게 너무 낯설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얼마죠?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순 없죠. 괜찮아요. 진짜요. 그녀의 눈이 진지했어요. 정말로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또 스쳤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오래요. 1초? 아니면 2초?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온기가요. 혹시 혼자 붙이시기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사실은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혼자서는 목 뒤에 제대로 붙이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제 몸에 닿는다는 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꾸 그녀가 생각났거든요. 그녀의 미소가, 목소리가, 손끝의 온기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요. 외로운 눈빛이요. 저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신이, 첫 대화, 낯선 온기. 그날 오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그녀가 떠올랐죠. 한다솜이요. 왜 그럴까요? 그저 우편물 하나 주워준 것뿐인데요.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인터폰을 받습니다. 역시나 그녀였어요.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아직 외출하지 않았나 봐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어요. 조금 익숙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혜수 씨. 다솜 씨.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요. 혹시 같이 드실래요? 김치찌개.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지요. 아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가 떠올랐습니다. 구수하고 얼큰한 맛이요. 저 폐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외로워서 그래요. 혼자 먹으면 너무 쓸쓸하거든요. 외로워서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똑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가벼워 보였죠. 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고요. 이럴 순 없었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샤워인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대충 씻었거든요. 어차피 볼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면도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 더 정돈되어 보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지만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냈어요. 아내가 사준 거였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이제라도 입어야겠다 싶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빈손으로 갈 순 없었으니까요. 소주 한 병을 샀어요. 그리고 망설이다가 초콜릿 한 상자도 샀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가빴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어쩌면 떨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녀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풀고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죠. 아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의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혜수 씨. 아, 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현관이었어요. 신발을 벗는데 그녀의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작고 귀여운 토끼 모양 슬리퍼였죠. 저기 앉으세요. 금방 차려올게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집과 구조는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다육식물과 허브들이었죠. 벽에는 손글씨로 쓴 문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마지막 문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그녀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고 있었나 봐요. 이거 드세요. 그녀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손이 스쳤어요. 또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잠깐 흔들렸거든요. 감사합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목구멍은 뜨거웠죠.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 국자로 젓는 소리, 그릇을 꺼내는 소리. 모든 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걸까요? 다 됐어요. 그녀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치찌개가 담긴 뚝배기, 밥그릇 2개, 반찬들. 식탁에 차려졌어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죠. 앉으세요.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요. 거리가 가까웠어요.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많이 드세요. 그녀가 찌개를 한 국자 떠서 제 그릇에 담아주었어요. 고기와 두부, 김치가 수북이 담겼죠. 감사합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밥을 먹는 건데요.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맛이 아니었어요. 맛있긴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누군가 제 앞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었던 거예요. 입에 맞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다행이다. 혼자 사니까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혼자 오래 사셨어요? 한 5년 됐어요. 원래는 가족이랑 살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물어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죠. 하지만 궁금했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15살 때요. 교통사고였어요. 아, 어머니는 재혼하셨고요. 제가 25대였나? 새아버지한테 가셨어요. 저는 포함되지 않았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지금까지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처음엔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자는 것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혜수 씨는 가족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소주잔을 꺼냈습니다. 그녀에게도 하나 내밀었어요. 저도 주세요. 술 하세요? 가끔요. 외로울 때요. 외로울 때.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주를 따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잔을 채웠어요. 그녀도 잔을 들었죠. 잔을 부딪혔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딸랑. 건배. 건배. 함께 마셨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타는 것 같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혜수 씨. 네.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외롭죠? 항상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외롭고, 밥 먹을 때도 외롭고, 밤에 잠들 때가 제일 외로워요. 저도요.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자유롭다고 하는데, 전 그냥 외로워요. 매일매일이요.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다녀왔어 하고 말해도 대답이 없고요.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 켜놓고 먹어요. 그래야 덜 쓸쓸해서요. 저도 그래요. 그치요? 밤에 잠들 때가 제일 힘들어요. 너무 조용해서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선풍기를 틀어놔요. 겨울에도요. 소음이 필요해서요. 저도요. 저도 선풍기 틀어놔요. 그녀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놀라운 표정이었죠. 같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둘 다요.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슬픔과 위로가 섞인 그런 웃음이었죠. 다솜 씨, 네,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정말로요. 저야말로 와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오실 줄 몰랐거든요. 왜요? 그냥 다들 귀찮아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여자가 밥 같이 먹자고 하면 뭔가 딴 뜻이 있는 줄 알고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알아요. 혜수 씨 눈빛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어요. 식탁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1미터도 안 됐을 거예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가요. 혜수 씨, 눈이 슬퍼요. 예, 눈빛이요. 슬픔이 가득해요. 오래된 슬픔이요. 다솜 씨도요. 저도요? 네. 다솜 씨 눈에도 똑같은 게 보여요. 오래 외로웠던 사람의 눈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수 씨, 왜요? 저 이상한 거 알면서도 자꾸 생각나요. 뭐가요? 혜수 씨가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편함에서 만나고 나서 계속 생각났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던 목소리, 조금 놀란 것 같던 표정, 손이 스쳤을 때 느껴진 온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솜 씨, 이상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궁금해져요. 오늘은 뭐 하셨을까? 밥은 드셨을까? 외롭진 않으실까? 계속요.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요.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향해서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닿기 직전에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다솜 씨 생각이 작게 났어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향해서요. 그리고 닿았습니다. 손등 위에 그녀의 손이 올려졌어요. 뜨거웠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흘렀어요. 손에서 시작된 온기가 팔을 타고 어깨를 지나 가슴으로 퍼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혜수 씨, 손이 차가워요. 오래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서요. 10년 동안 쌓아온 벽이요. 눈물이 났어요. 혜수 씨,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우세요. 저도 울고 싶어요. 그녀도 울었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온기를요. 혜수 씨, 응, 자주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그러고 싶어요. 저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혼자서요. 얼마나 오랜만에 웃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이 젊은 여자는 왜 제 안부를 묻는 걸까요? 왜 제 손을 잡은 걸까요? 왜 저를 따뜻하게 만드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늘 밤 저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아니, 외롭지 않았어요. 전혀요. 신3, 가까워지는 거리.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우연을 가장해서요. 계단에서, 현관 앞에서, 우편함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눴죠. 짧게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제 하루에서 가장 밝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를 보면 심장이 뛰었어요. 목소리를 들으면 귀가 간질거렸고요. 스치듯 지나갈 때 풍기는 은은한 향기에 숨이 멎곤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감정은 뭘까요? 목은 여전히 뻐근했어요. 파스를 붙이긴 했지만 혼자서는 제대로 붙이기 어려웠거든요. 거울을 보고 하려 해도 손이 잘 안 닿았으니까요. 며칠째 삐뚤어진 파스를 그대로 두고 있었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복도에 노을빛이 들어왔죠. 집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수 씨,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요. 벌써 외워버렸거든요. 돌아보니 다솜이 서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것 같았어요. 가방을 메고 있었고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요. 아, 다솜 씨. 퇴근하세요? 네, 방금 왔어요. 목은 좀 나아지셨어요? 아, 네, 조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아팠거든요. 잠을 잘못 자는 것도 있었지만 계속 신경이 쓰여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파스를 제대로 안 붙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목 뒤에요. 삐뚤어졌어요. 보이세요? 손을 뻗어 제 목을 가리켰어요. 손가락이 목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죠.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아, 혼자 붙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시 붙여드릴까요? 금방이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은 혜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제대로 붙여야 효과가 있죠.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따라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슬리퍼를 신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원래부터 여기 살았던 것처럼요. 앉으세요. 거실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새 파스였죠.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녀가 제 뒤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목 뒤쪽 셔츠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셔츠 깃을 아래로 당겼습니다. 목 뒤가 드러났죠. 시원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이거 완전 엉망이네요. 다시 붙여야겠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고요. 파스를 떼어내는 그녀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걸 다루듯이요. 손가락 끝이 피부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파스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떼어내면서요. 그 촉감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손길 때문이었죠. 파스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목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새 걸로 붙일게요. 새 파스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닐 벗기는 소리, 종이 떼는 소리, 그리고 다시 손이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였어요. 손바닥 전체가 제 목에 닿았습니다. 파스를 붙이면서 공기를 빼면서 구석구석 눌러주면서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의 움직임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목 뒤에서 시작해서 옆으로 어깨 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숨소리요. 제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였죠. 규칙적이지만 조금 빨라진 그런 숨소리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숨결이요.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속삭이는 것처럼요.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파스는 이미 다 붙었을 텐데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목 위를, 어깨를 쓰다듬었죠. 이게 치료인가요? 아니면 다솜씨? 네. 대답이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다 됐네요.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에 올려진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어깨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멈췄죠. 어깨 위에요. 혜수 씨, 어깨가 너무 굳어 있어요. 아, 그래요? 많이 긴장하세요? 요즘 좀 그래요. 풀어드릴까요? 예, 어깨요. 제가 좀 풀어드릴까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까워졌으니까요. 더 이상은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입이 열렸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두 손이 제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꽉 눌렀어요. 엄지손가락으로요. 신음이 나왔습니다. 아팠거든요. 하지만 좋은 아픔이었어요. 많이 뭉쳤네요. 여기 돌덩이 같아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어깨를 누르고 목을 쓰다듬고 등을 따라 내려가고 숨이 거칠어졌어요. 제 숨이요.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제 등 뒤에서 전해지는 온기가요. 가까이 와 있었어요. 아주요. 혜수 씨, 숨소리가 거칠어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팠어요. 아픔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각이었죠. 설명할 수 없는.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더 깊이, 더 천천히요. 그녀의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손의 움직임과 함께 숨을 쉬고 있었죠. 우리는 같은 리듬으로 숨 쉬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손이 떨어졌습니다.
급하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거리가 없었습니다. 20cm도 안 됐어요. 아니, 어쩌면 10cm? 제 숨결이 그녀에게 닿을 만큼, 그녀의 숨결이 제게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입술이 보였어요. 그녀의 입술이요. 조금 벌어진, 숨을 쉬기 위해 열린. 혜수 씨, 네, 응, 요즘 자꾸 생각나요. 뭐가요? 혜수 씨가요. 하루 종일요.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다솜 씨가 자꾸 떠올라요.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손의 온기도. 혜수 씨,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떨리고 있었고요. 혜수 씨 손, 아직도 차가워요. 오래 그랬어요. 10년 동안요. 이제부터는 제가 계속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매일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터졌습니다. 제 안에서요. 손을 돌렸어요. 손바닥이 마주보게요. 그리고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그녀도 깍지를 꼈어요. 꽉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눈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더 가까워졌어요. 조금씩이요. 자석처럼 끌리듯이요. 숨결이 섞였습니다. 제 숨과 그녀의 숨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솜 씨, 네. 저도 알아요. 저도요. 더 가까워졌습니다. 코끝이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그녀의 눈이 감겼습니다. 천천히요. 제 눈도 감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녀도 눈을 떴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손을 놓았습니다. 아쉬웠지만 놓았어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죠. 이만 올라갈게요. 네. 고마워요. 목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신발을 신었어요. 다솜 씨, 네. 오늘 고마워요. 정말로요. 저야말로요. 혜수 씨, 뭐가요? 제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요. 어떤 감정이요? 살아있다는 감정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을 봤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목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요.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녀의 손길이요. 어깨를 누르던 손가락이요. 목덜미에 닿던 숨결이요. 20cm 거리에서 마주본 눈빛, 거의 닿을 뻔했던 입술이요. 손끝 하나였는데 오래 잠들어 있던 심장이 깨어났습니다. 아니, 깨어난 게 아니었어요.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신사, 서로에게 기대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세차게 쏟아지는 소리였죠. 천둥도 쳤습니다. 먼 곳에서 울리는 낮은 소리가요.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한 줄도 읽히지 않았거든요. 자꾸 그녀 생각만 했으니까요.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목에 닿던 순간 어깨를 주무르던 손길, 20cm 거리에서 마주쳤던 눈빛, 거의 닿을 뻔했던 입술. 왜 멈췄을까요?
왜 키스하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어요. 그 다음이요. 한 번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시간에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인터폰을 받습니다. 화면에 그녀가 있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요.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솜씨,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옷도 흠뻑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옷에서, 머리카락에서, 맨발에서요. 신발도 안 신고 급하게 나와서 우산도 없이 왜 이 시간에 밖에 나간 거예요? 비도 이렇게 오는데 그냥 답답해서요. 그리고요? 혜수 씨 보고 싶어서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건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욕실로 달려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큰 수건이었어요. 그녀에게 건넸죠. 고마워요. 그녀가 머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닦지 못했어요. 추워서 그런 것 같았죠. 제가 해드릴게요. 수건을 받아 그녀의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면서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물에 젖어서 더 부드러웠죠. 옷도 다 젖었네요. 이러다 큰일 나요. 갈아입어야 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폐렴 걸려요. 잠깐만요. 옷장으로 갔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아내의 옷이 있었거든요. 아직도요. 10년이 지났는데도요.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꺼냈습니다. 면 원피스 하나를요. 이거라도 입어요. 큰 거지만 감사해요, 혜수 씨. 옷을 받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손도 떨렸죠. 욕실에서 갈아입으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요. 네. 그녀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하는 소리요. 물이 몸에 닿는 소리, 머리 감는 소리. 모든 소리가 너무 생생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생강차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감기 예방에 좋다고 했던 거요. 컵에 차를 우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컵이 덜컹 소리를 냈죠. 왜 이렇게 떨릴까요?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뛸까요?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가 아내의 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머리는 반쯤 말랐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죠. 면 원피스가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어요. 맨발이었고요. 그런데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앉아요. 차 마셔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녀가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죠. 생강차를 건넸어요. 고마워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를 느끼려는 것처럼요. 왜 이 시간에 밖에 나갔어요? 진짜 위험해요. 그냥 답답해서요. 답답해서요? 네. 집에 혼자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요. 무슨 생각이요?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혜수 씨 생각이요.
어제 일이 계속 떠올라서요. 어제, 네, 혜수 씨 목에 손을 댔을 때요. 어깨를 주물렀을 때요. 가까이서 얼굴을 봤을 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거의 키스할 뻔했을 때요. 컵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안 놓을 수가 없었어요. 다솜 씨, 혜수 씨, 저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했어요. 왜 멈췄을까? 왜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만약 키스했다면 어땠을까? 저도요. 정말요? 네.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요. 일하면서도 아니 일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요. 계속요. 그녀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무릎이 제 무릎에 닿았습니다. 혜수 씨, 응, 저 이상한 거 알아요. 나이 차이도 많고 알고 지낸 지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 차례였습니다. 솔직해질 차례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랑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근데 이게 사랑 아니면 뭘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수 씨, 저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인 것 같아요. 다솜 씨, 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생각나고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이요. 제 손을 향해서요. 그리고 잡았어요. 꽉요. 혜수 씨, 무서워요. 뭐가요? 이 감정이요. 너무 강해서요. 통제가 안 돼요. 그냥 혜수 씨한테 계속 끌려요. 자석처럼요. 저도요. 정말요? 네. 저도 무서워요. 이렇게 누군가를 원하는 게 얼마만인지. 아니, 이렇게 강렬하게 원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녀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소파 위에서 제 쪽으로요. 거리가 좁혀졌어요. 무릎이 완전히 닿았고 어깨가 스쳤습니다. 혜수 씨, 응, 안아줘요. 뭐, 안아주세요. 제발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팔을 뻗어 그녀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꽉요. 그녀도 저를 안았습니다. 더 세게요. 떨어질까봐 붙잡듯이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체온이요. 옷이 얇았어요. 면 원피스 하나뿐이었죠. 그 아래로 그녀의 몸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몸이요. 심장 박동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심장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제 심장처럼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빠진 숨소리가요. 혜수 씨, 응, 요즘 혜수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혜수 씨 얼굴이 떠올라요. 일하면서도 틈만 나면 생각나고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요. 혜수 씨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다솜 씨. 저도 똑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다솜 씨 목소리가 듣고 싶고, 낮에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고, 밤에는 너무 외로워요. 10년 동안 익숙했던 외로움인데, 이제는 못 견디겠어요. 다솜 씨를 알고 나니까요. 그녀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거리가 없었습니다. 코끝이 스칠 만큼 가까웠어요. 혜수 씨, 응, 키스해도 될까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다솜 씨, 참을 수가 없어요.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혜수 씨 입술이 어떨까? 키스하면 어떤 느낌일까? 저도요. 저도 생각했어요. 그럼 그녀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천천히요. 저도 고개를 기울였어요.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1cm, 0.5cm. 숨결이 섞였어요. 그리고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고요. 전기가 흘렀습니다. 온몸으로요.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조심스럽게요. 처음 해보는 것처럼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그녀의 뺨을 감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제 목을 감았습니다. 손가락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둘 다요. 입술이 떨어졌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요. 혜수 씨, 다솜 씨, 다시 입술이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요. 혀가 스쳤어요. 조심스럽게요. 그녀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숨을 참는 듯한 소리요. 몸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와 마주 앉은 채로요. 다리가 제 허리를 감쌌어요. 이제 완전히 붙었습니다. 몸 전체가요. 가슴이 닿았어요. 심장이 서로를 향해 뛰고 있었죠. 키스가 계속됐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원피스 위로요. 등 곡선을 따라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다시 위로. 그녀도 손을 움직였어요. 제 어깨를, 목을, 가슴을 쓰다듬었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혜수 씨, 응,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요. 입술이 목으로 내려갔어요. 제 입술이요. 그녀의 목을 따라 천천히 부드럽게 키스했죠. 아, 그녀가 신음했습니다. 작게요. 몸이 떨렸어요. 제품 안에서요. 다솜 씨, 떨고 있어요. 추워서가 아니에요. 그럼 너무 좋아서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원피스 끈을 향했어요. 저도 모르게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다솜 씨, 네, 우리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녀가 멈췄어요. 숨을 고르며요.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먼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아는 채 숨만 쉬었어요. 심장이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혜수 씨, 응, 오늘 밤 여기 있어도 될까요? 집에 가기 싫어요. 혼자 있기 싫어요. 여기 좁은데요. 괜찮아요. 소파에서 잘게요. 그럴 순 없죠. 침대 쓰세요. 그럼 혜수 씨는요? 저는 소파에서 잘게요. 싫어요. 그럼 같이 자요. 뭐? 침대예요. 같이요. 그냥 자기만 해요. 안고만 자요. 저 혜수 씨 품에서 자고 싶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둘 다요. 침대에 누웠어요. 그녀를 아는 채로요. 혜수 씨, 응, 따뜻해요. 다솜 씨도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저도요. 그녀의 숨소리가 천천히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든 거예요. 저는 그녀를 아는 채 천장을 봤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온도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숨소리로, 심장 박동 소리로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공간 안은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습니다. 신호, 세상의 시선과 내면의 갈등,
아침 햇살이 얼굴을 간지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아니, 제 천장이었죠.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깨어난 게 아니었거든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솜이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죠.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참을요. 자는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어요. 조심스럽게요. 깨우지 않으려고요. 그녀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제 가슴에 더 파고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라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너무요.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혜수 씨, 잘 잤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잘 잤어요. 꿈도 안 꿨어요. 다행이에요. 혜수 씨는요? 저도 오랜만에 잘 잤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푹 잤거든요. 10년 만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요. 눈부셨어요. 뭐 해드릴까요? 아침 식사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혜수 씨는 쉬세요. 손님인데 어떻게? 저 이제 손님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혜수 씨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다솜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와,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혼자 살아서요.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그녀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혼자가 아닌 걸까요? 그날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다솜과 함께요. 공원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나이 차이 좀 봐. 딸뻘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저런 거 유행인가? 다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들은 거죠.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신경 쓰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다솜이 제 어깨에 기댔죠. 혜수 씨, 응.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저도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상관없는 걸까요? 혜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는 목소리였죠. 돌아보니 박선희가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랜 친구였어요. 선희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선희의 시선이 다솜에게로 향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소개 안 해줄래? 아, 이쪽은 한다솜 씨고 이쪽은 박선희.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안녕하세요. 다솜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하지만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죠. 혜수야, 나 좀 보자. 따로. 지금? 응. 중요한 얘기 있어. 다솜을 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다녀올게요. 네. 선희를 따라 벤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혜수야. 응. 저 여자가 누구야? 말했잖아. 한다솜. 그걸 묻는 게 아니야. 무슨 사이냐고. 친구. 거짓말. 내 눈빛 봤어. 손도 잡고 있었고. 혜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희야, 조용히. 조용히? 너 제정신이야? 나이가 얼마야, 그 여자? 35이야. 35? 너 62이잖아. 나이 차이가 27년이야. 알아. 알면서 왜 그래? 미쳤어? 선희야, 말 좀 가려서 해.
가릴 게 뭐가 있어.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저 여자가 정말 너를 좋아할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돈이라든지 외로움을 달래려고라든지.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야.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이야, 그만해. 안 그만해. 내가 내 친구니까 하는 말이야. 나중에 상처받을 사람은 너야. 그 여자는 언젠가 젊은 남자 만나면 떠날 거고, 넌 혼자 남겨질 거야. 그건, 그건 뭐, 아니라고. 혜수야, 정신 차려. 내 나이 생각해. 주변 사람들 시선 생각해. 그 여자 미래 생각해봐. 내가 그 여자한테 뭘 줄 수 있어? 앞으로 몇 년이나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10년? 20년? 그 여자가 50살 될 때 넌 80이야. 80? 그때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 못 하잖아. 그게 답이야. 혜수야, 이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선이가 돌아섰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말 안 하면 너 큰일 나. 그 여자한테서 멀어져. 지금이라도 공원을 떠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수 씨, 얼굴이 안 좋아요. 피곤해서 그래요. 집에 갈까요?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없이요. 다솜이 제 집 앞에서 멈췄어요. 혜수 씨, 응, 저, 들어가도 될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너무 자주 찾아뵌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쉬세요. 저는 올라갈게요. 돌아서려는데 손을 잡았어요. 다솜 씨, 네, 미안해요. 네,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벽에 기대 섰죠. 선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27년이야. 그 여자 미래 생각해봐. 내가 그 여자한테 뭘 줄 수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부요. 저는 그녀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늙어가는 몸뚱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세상의 손가락질. 그녀는 아직 젊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저랑 있으면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솜을 피했어요.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얼른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문을 두드려도 나가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문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 씨,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수 씨,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피하지만 말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이러세요.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문 뒤에 기대 섰어요.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죠. 열고 싶었어요. 뛰쳐나가서 안고 싶었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혜수 씨, 저 정말 궁금해요. 제가 부담스러웠나요? 아니면 싫어지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 후회되세요? 키스한 거요? 같이 잔 거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면 제 나이가 문제예요? 너무 어려서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정확했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저앉는 소리가요. 혜수 씨, 저 사랑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요. 무서울 정도로 좋아하는 게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혼자가 될까 봐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 씨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이제 와서 혼자 살라고 하면 못해요. 손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를 위해서요.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세상의 시선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다솜을 마주칠까 봐요.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죠. 하지만 식욕도 없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어요. 수염도 까칠하게 자라 있었고요. 이게 제 모습인가요? 문 앞에 뭔가 놓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봤어요. 도시락이 있었어요. 손글씨 메모와 함께요. 잘 드세요. 마이너스 다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도시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메모는 점점 짧아졌어요. 드세요. 마지막 날에는 메모도 없었습니다. 도시락만요. 그리고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정말요? 전화기를 봤어요. 그녀의 번호는 없었죠.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3층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못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다솜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요. 하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죠. 다솜아, 소리쳤습니다. 안녕, 혜수 씨. 그녀가 웃으며 사라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요.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었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요. 신육, 다솜의 진심.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도시락도 오지 않았어요. 다솜의 소식도 없었고요. 계단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 시간에 인터폰을 받습니다. 다솜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계속요. 문을 열었습니다. 다솜이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온 거죠. 다솜 씨, 혜수 씨,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들어와요. 아니요. 여기서 들을래요. 다솜 씨, 밤 늦었어요. 들어와서. 싫어요. 들어가면 또 못 나올 것 같아서요. 여기서 듣고 싶어요. 왜 저를 피하는지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솜 씨, 2주예요. 2주 동안 저를 피했어요. 도시락도 안 드시더니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말해주세요.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너무 다가간 거예요? 키스한 게 잘못이었어요? 같이 잔 게 실수였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늙었어요. 다솜 씨한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시간도 얼마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다솜 씨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 미래는 제가 정해요. 하지만 뭐예요? 나이가 문제예요? 주변 시선이요? 둘 다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혜수 씨, 제 얘기 들어주실래요? 제대로요? 저 살면서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갑자기요. 아침에 다녀오겠다 하고 나갔는데 저녁에는 영정 사진으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2년 후에 재혼하셨어요. 저를 두고요. 내가 크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17이었어요. 다솜 씨, 혼자 살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울면서 자고 친구도 없었어요. 집에 놀러 올 수도 없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대학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냥 일했어요. 편의점, 식당, 카페, 닥치는 대로요. 그렇게 18년을 살았어요. 그 18년 동안 누구 하나 제 안부를 물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프면 어떻게 됐냐고, 잘 먹었냐고, 힘들지 않냐고, 아무도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혜수 씨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봐줬어요. 제 이름을 불러줬고, 걱정해줬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다솜 씨, 알아요. 나이 차이 많은 거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요. 근데 상관없어요. 진짜로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한테는 혜수 씨가 전부예요. 처음으로 받아본 따뜻함이고 처음으로 느껴본 사랑이에요. 이걸 놓으라고요? 제 미래를 위해서요? 제 미래에 혜수 씨가 없으면 의미 없어요. 진짜로요. 그녀가 제 앞까지 왔습니다.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혜수 씨, 전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따뜻함 받은 거요. 그래서 놓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요.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뭐예요? 숫자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혜수 씨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 몸이 아니라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나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꽉요. 다솜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수 씨, 제가 겁쟁이였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는데 무서웠어요. 당신이 나중에 후회할까 봐요. 안 해요. 절대로요. 하지만 혜수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저 이미 결정했어요. 혜수 씨 없는 삶은 안 살기로요. 다솜 씨, 이제는 안 놓을 거예요. 절대로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였어요. 격렬했습니다. 그리움이 담긴 키스였죠. 손이 제 목을 감았어요.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요. 저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더 세게요. 복도였어요. 누가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혀가 섞였고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혜수 씨, 응, 안으로 들어가요. 응,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안았죠.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그녀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리가 제 허리를 감쌌어요. 몸이 완전히 붙었습니다. 키스가 계속됐어요. 목으로, 귀로, 쇄골로. 혜수 씨,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이 옷 속으로 들어갔어요. 제 손이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죠. 부드러운 피부가 손끝에 닿았어요. 아, 그녀가 몸을 떨었습니다. 다솜씨, 떨고 있어요. 좋아서, 그래요. 정말요? 네, 너무 좋아요.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어요. 하나씩요. 천천히요. 그녀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추가 풀렸어요. 블라우스가 벗겨졌습니다. 창백한 어깨가 드러났어요. 쇄골이 보였고요. 숨을 삼켰습니다. 아름다워요. 혜수 씨, 너무 아름다워요. 다솜 씨. 그녀가 울었습니다. 웃으면서요. 혜수 씨도 벗어요. 떨리는 손으로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그녀가 도와줬죠.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피부가 맞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심장이 서로를 향해 뛰고 있었어요. 혜수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다솜 씨.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시선도 미래도 모든 게 의미 없어졌어요. 오직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 속에서, 숨소리 속에서, 사랑 속에서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어요. 옷 없이요. 이불만 덮은 채로요.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죠. 사랑해요, 다솜 씨.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자면서요. 나이를 넘어선 마음은 이렇게 붙잡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놓지 않는 거였죠. 신칠, 반전 다솜의 선택, 혜수의 결단.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솜은 거의 매일 제 집에 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었죠. 옷도 몇 벌 가져다 뒀고 칫솔도 나란히 꽂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가 옆에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고 밤에는 안고 잤어요.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솜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혜수 씨, 저기 봐요. 다솜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예쁘다. 혜수 씨가 더 예뻐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62인데요. 그래도 제일 예뻐요. 웃었습니다. 둘 다요. 벤치에 앉았어요. 다솜이 제 어깨에 기댔죠. 행복해요, 혜수 씨. 저도요. 영원히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솜이 늦게 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죠. 걱정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솜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혜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앉아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나란히요. 뭔데요? 저, 오늘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회사요? 네.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요. 예전에 지원했던 곳이에요. 기억도 안 났는데 오늘 연락 왔어요. 그게 나쁜 소식이에요? 합격했대요. 정규직으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긴 한데. 근데요? 거기 서울이에요. 기차로 3시간 거리요. 회사 기숙사도 있어서 주중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주말에만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언제부터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그렇게 빨리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수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야 하는 거 알아요. 좋은 기회니까요. 근데 혜수 씨랑 멀어지는 건 싫어요. 다솜 씨, 네, 가세요. 예, 그 회사로 가요. 혜수 씨, 무슨 말씀이세요? 다솜 씨 미래가 더 중요해요. 저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요, 주말에 보면 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말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혜수 씨,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혜수 씨, 그녀가 제게 안겼습니다. 울면서요. 저, 가기 싫어요. 정말로요. 가야 해요. 다솜 씨 인생이잖아요. 혜수 씨 없는 인생은 의미 없어요.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다솜 씨는 아직 젊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고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그녀를 떼어냈습니다. 아팠지만요. 다솜 씨 들어요. 전 늙어요. 앞으로 더 늙을 거고요. 근데 다솜 씨는 달라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어요. 그걸 제가 막으면 안 돼요. 그런 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저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요. 안 해요. 할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분명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도요. 다솜 씨, 미안해요. 하지만 가세요. 제발이요. 혜수 씨, 전 여기 있을게요. 계속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면 아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젊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게 맞는 거니까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았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솜이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죠. 제 집에 둔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들. 다 챙겼어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사줄게요. 괜찮아요. 다 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나란히요. 혜수 씨, 응, 마지막 밤이에요. 그러네요. 안아줘요. 안았습니다. 꽉요. 그녀도 저를 안았어요. 더 세게요. 혜수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다솜 씨.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평생요. 나도요. 키스했습니다. 천천히 깊게요. 옷이 벗겨졌어요. 서로의 손으로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격렬하게, 절실하게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갔습니다. 손을 꽉 잡고요. 혜수 씨, 꼭 연락할게요. 매일이요. 그래요. 전화 기다릴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꼭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요. 혜수 씨, 버스가 왔습니다. 타요. 네. 그녀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손을 흔들었죠.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으면서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매일이요. 혜수 씨,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다솜 씨는? 저도 잘 지내요. 회사는 좋은데. 혜수 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녀가 바빴거든요. 2주가 지나자 주말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혜수 씨, 미안해요. 이번 주말은 회사 일이 있어서.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오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혜수 씨, 요즘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일 열심히 해. 네. 사랑해요, 혜수 씨. 나도. 전화가 끊겼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팠어요. 정말로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문자도 거의 없었고요. 그녀의 SNS를 봤습니다. 처음으로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회식 사진, 여행 사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중 한 사진에서 젊은 남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저와 있는 것보다 저기서 더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를 보내놓고 혼자 외로워하면서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론 싸우는 거였어요. 붙잡는 거였고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요. 전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시선을, 나이 차이를, 미래의 불안을 선택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어났어요. 침대에서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요. 면도를 했어요. 깔끔하게요. 거울을 봤습니다. 62의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늙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남은 삶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쓰겠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심을 담아서요. 가방을 챙겼어요. 역으로 갔죠.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그녀를 찾으러 갈 거예요. 다시는 놓지 않을 거고요. 진정한 사랑은 때론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단했어요. 심8 해수의 선택.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였어요. 3시간 거리였죠.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산이, 작은 마을들이. 하지만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만 생각했으니까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죠. 다솜이 예전에 알려준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찾아가는 게 맞는 걸까? 두려웠어요. 거절당할까 봐요. 그녀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 봐요.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적거렸죠. 모두가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만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내비게이션을 켰죠. 거기 큰 회사죠.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따님이세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차가 달렸어요. 서울 거리를 지나서요.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다솜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30분쯤 지났을까요? 다 왔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식 빌딩이었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은 높았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한다솜 씨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혜수입니다. 잠시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내려온다고 하네요. 저기 소파에서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죠.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다솜이 나왔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달라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죠.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련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죠. 혜수 씨, 뛰어왔어요.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도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다솜 씨, 왜 여기까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식간에요. 보고 싶었어요. 혜수 씨,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회사 앞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솜 씨, 네. 잘 지냈어요? 네.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혜수 씨는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수 씨? 못 견디겠어요. 예. 다솜 씨 없는 삶이요. 못 견디겠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수 씨, 전 바보같이 기다리기만 했어요. 다솜 씨가 돌아올 거라고, 주말에 올 거라고, 연락이 올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솜 씨, 전 처음엔 생각했어요. 다솜 씨 미래를 위해서 놓아주는 게 맞다고요. 근데 틀렸어요. 혜수 씨, 진짜 사랑은 함께하는 거더라고요. 놓아주는 게 아니라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도요. 다솜 씨, 전 늙었어요. 시간도 얼마 없고요. 근데 남은 시간만큼은 다솜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여기서든 거기서든 어디서든요. 혜수 씨,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나이 차이가 문제라고 해도 괜찮아요. 전 다솜 씨만 있으면 돼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요. 다솜 씨, 저랑 함께 해줄래요? 끝까지요? 테이블 너머로 몸을 숙였어요. 그녀도 몸을 숙였죠. 이마가 맞닿았습니다. 혜수 씨, 바보, 미안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왜, 늦었어요? 아니요, 안 늦었어요. 전혀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로의 손을요. 혜수 씨, 저도요. 저도 못 견뎠어요. 다솜 씨,
여기 와서도 매일 혜수 씨 생각만 했어요.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자려고 누워서도, 계속요. 동료들이랑 있어도 외로웠어요. 웃어도 행복하지 않았고요. 그냥 공허했어요. 다솜 씨, 전 이미 혜수 씨 없인 못 살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의미 없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 다요. 다솜 씨, 그럼 회사 그만둘 거예요. 뭐, 그만두고 혜수 씨 곁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 좋은 직장을 필요 없어요. 전 혜수 씨만 있으면 돼요. 다솜 씨, 이제 도망 안 갈게요. 절대로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카페 안에서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그리움이 폭발했죠. 2개월 동안 쌓인 그리움이요. 손이 서로를 향했어요. 얼굴을 감싸고 목을 어루만지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죠. 숨이 가팠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어요. 혜수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다솜 씨. 정말로요. 평생 함께 할 거죠? 물론이죠. 제 남은 평생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다시 키스했습니다. 한 달 뒤, 다솜이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을 든 그녀가 나타났죠. 혜수 씨, 다솜 씨, 짐을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저도 달려갔죠. 안았습니다. 꽉요. 다 정리하고 왔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계속 함께 할 거예요. 평생요. 네, 평생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사람들 봤어? 나이 차이 엄청 나는데. 요즘 세상 참.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솜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계속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버튼을 눌렀죠. 문이 닫히자 다솜이 저를 안았습니다. 혜수 씨, 응, 행복해요. 정말로요. 나도요. 키스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5층에 도착했어요. 집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다솜 씨. 네. 함께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죠. 혜수 씨,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미칠 것 같았어요.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로요. 키스가 격렬해졌어요. 손이 온몸을 누볐죠. 다솜 씨, 혜수 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로의 이름을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깊게, 더 격렬하게요. 2개월 동안 참았던 욕망이 폭발했죠.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깼어요. 다솜이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죠.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혜수 씨, 잘 잤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행이에요. 혜수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고요. 다솜 씨, 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함께 살면 되죠. 그냥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상관없어요. 우리만 행복하면 돼요. 맞아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만의 삶을요.
혜수 씨, 커피 드릴까요? 좋아요. 다솜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향기가 퍼졌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 마지막 사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이가 문제라고 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니까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혜수 씨, 커피 나왔어요. 지금 갈게요.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로 갔죠. 우리의 아침으로요. 우리의 미래로요. 함께요.